전 세계의 한국 열풍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TS와 넷플릭스를 통해 83개국에서 1등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치로 인해 때 아닌 논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지난 6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출석의원 4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이날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였는데요.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한 여당 소속 마그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상원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연설에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며 김치의 날 제정은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기여를 기리고 한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1분에 달한 연설엔 김치가 한국 문화나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보물과 같은 음식이란 점과 김치 만드는 법, 김치의 효능, 김장에 대한 설명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김치의 날 제정 소식에 현지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비판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요. 매체 클라린은 아르헨티나의 여러 사회 경제 어려움을 언급한 후 이러한 가운데 1년 반 만에 열린 상원 대면회의에서 상원의원이 11분간 한국 요리인 김치 강의를 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트위터에는 40%를 웃도는 아르헨티나 빈곤율을 언급하며 시급한 위기가 많은 상황에서 상원이 김치 논의에 시간을 할애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김치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매체 라나시오는 상원에서 주목받은 한국 음식 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며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김치를 자세히 소개하였고 클라린, 인포바에 등 다른 주요 언론들도 한국 음식 김치 소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라면은 또다시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선정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8일 농심은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미국 유명 격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더 스트래티지스트가 뽑은 셰프와 푸드라이터에 따른 최고의 라면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라면과 짜파게티는 전문가 8인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3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라면 10개 중 각각 매울라면과 비빔라면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선정에 참여한 셰프 아이린 유는 신라면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으로 다른 라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매우면서도 감칠맛이 강하고 다양한 재료와도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이 선정되면서 농심의 라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와이어커터는 셰프, 작가, 평론가 등 7명의 음식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라면을 추천받아 베스트 11 제품을 선정하였고 신라면 블랙과 함께 짜파구리와 신라면 건면, 신라면 사발 등 농심의 4개 제품이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기염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뉴욕타임즈가 신라면 블랙을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선정한 것에 이어 세계 다수의 매체에서 농심 라면의 맛과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죠. 다음으로 한국이 차세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인 수소 경제 분야 선도를 위해 정부가 수소 관련 국제 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최근 3년간 6건의 수소 국제 표준을 제안한 한국이 향후 전 세계 수소 기술 국제 표준 제안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죠. 지난 7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6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 수소경제 표준포럼 총회를 열고 국제 표준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2030년까지 국제표준 18건 제안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2019년 4월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굴삭기용 연료전지, 노트북용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설비 분야에서 3건의 국제표준 제안을 완료하였는데요. 국표원은 연내의 수소차 비상시 안전요구사항,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성능 안전평가기술, 연료전지 시스템의 고장 진단평가기술 등 3건을 추가로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죠. 연내 추가 제안까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모두 6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의 제안 목표 3분의 1을 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국제표준 신규 제안의 20%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날 포럼에서 현대자동차는 산업계를 대표해 미래형 수소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기반을 둔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대형 수소 전기 트럭에서부터 도시망공교통에 이르는 다양한 미래 수송 수단으로 수소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해 국제 표준화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표준 포럼에서는 포럼 산하의 세부 기술을 논의하는 표준 작업반 등을 설치, 산업계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죠. 국표원은 이번 포럼 총회의 일환으로 7일 킨텍스에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2021 그린 뉴딜 엑스포 부대 행사로 수소경제표준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였는데요. 컨퍼런스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표준 전문가가 참여해 수전해 기술, 액화 수소 기술 등의 국제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포럼위원장인 이홍기 우석대 교수는 포럼은 산업계와 함께 수소기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상훈 국표원장은 수소경제 표준 포럼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한 결과 수소 국제 표준화 전략 목표 이행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시장에 규정이 되는 국제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 표준 포럼과 산하견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소 사회로의 선점은 대규모 수소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죠. 또 수소 전문 대학원, 대학교 과정 신설, 업종 전환 재교육 등으로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우선 실증 등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